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오래간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죠. 결국은 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밤에 이제 자택까지 찾아가서 이제 거듭 제의를 해서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이제 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정치인에 대해서 다 좋아하는 경우도 없고 또 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죠. 물론 이제 우리하고 지금 이제 반대로 되고 있는 문재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다 싫어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위기 때마다,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관료 출신이라,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돌파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태영호, 탈북하신 분, 강남 공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끄러워져서 김종인 전 대표가 마음이 좀 떠난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시 찾아가서 이제 제의를 하고 또 이제 수락을 받아내는 그런 포용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태영호 공사의 강남 공천은 상당히 의외이고 그다음에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원래 선거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건 선거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아니면 차악이라도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선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태영호 공사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만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강남의 지역 지지 기반이 없더라도 태영호 공사에 대한 투표는 미통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투표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수락을 하면서 수락의 변이 문정권 총선 이기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죠. 그다음에 황 대표가 정치 초보자이긴 하지만 정직한 사람 같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 부분은 상당히 말이죠. 레토릭이 황 대표에게는 굉장히 좋은 레토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면 다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 초보자이지만 정직한 것 같다라는 얘기는 솔직하게 정치 초보자인 건 맞죠. 그래서 미숙한 점이 많긴 하지만 정직한 사람 같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워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직한 사람 같다라는 건 저는 문재인과 비교해서 딱 쓴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한 말이 있죠. 문재인과 얘기를 하면 들어갈 때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왜? 들어가서 얘기했을 때 하고 나와서 얘기할 때가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녹음을 해놓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 맞을 줄 모른다라는 그만큼 문재인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상당히 신뢰를 못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같다라는 워딩이 황 대표를 문재인과 대비시키는 아주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앞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김종인 대표는 분명히 문재인의 비도덕적이고 거짓말하는 앞뒤말이 다른 말 바꾸는 것, 신의가 부족하고
그런 면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황 대표의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을 부각을 시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난국을 극복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문 정권이 잘하고 있는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죠. 그때 감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도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이제 팩트를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건 본인이 잘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정부가 이제까지 지난 정부들이 만들고 다듬어 왔었던 것 위에 문재인은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은 말이죠. 총선에 지금 코로나 사태 자체를 자기네들의 지금 업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여론전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좌파 매체들이나 인터넷 좌파 매체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현실은 전부 문재인이가 잘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식으로 거의 뭐 제정신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많죠.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선동선전에 능하다, 교활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코로나 사태마저도 이번 총선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데 김종인 같은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 보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중도 보수, 그 다음에 일부 좌파들까지도 현상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모습을 김종인 전 대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김종인 대표의 영입은 상당히 힘이 되고 좋은 수단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지금 대한민국, 이런 경제, 지금 외교를 지금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제의를 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또 김정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옥중에서 이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서신에서 이제 단일 대우를 강조를 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총선을 치르는데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워딩인데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 어디죠? 앞으로 생길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러니까 현재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신이었는데 그거조차도 각자 말이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전 대표의 절박함을 이 사람들도 이 집단들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대한민국 생존 문제 앞에 작은 애국심은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코로나 사태마저도 이번 총선에 이용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인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차마 방송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첫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이 강한안보가 평화, 남북 합의로 적대 행위 중지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국방 관련한 어떤 의식에는 참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그것도 처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을까? 그리고 남북 합의로 적대 행위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것 지금 저는 선거 앞두고 안 하던 짓 하는 문재인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만, 지금 저거야말로 지금 보수 우파들, 그 다음에 중도 보수를 선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마지못해서 참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왜? 몇 년 동안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던 사람이 했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총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 중도 우파의 유인을 위해서 지금 하지 않았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집회를 이제 금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만 같은 조건이라도 불리한 건 야당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매체에서 좌파 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미디어들을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범여권의 좋은 방송이 나갈 수밖에 없죠. 야당에 대한 좋은 뉴스는 나갈 수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지역에서 선거운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조차도 선거에 코로나 사태까지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만큼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패하게 되면 이번 정권, 특히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 그 다음에 문재인에게 부역했었던 사람들은 이 정권 총선에서 지게 되면 자기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총선도 져서는 안 된다.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번 선거에 이기도록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전 의원이, 미통당 의원이 광진구에서 유세를 하는데, 개인 유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진연이라고 대학교 진보연합회라는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개인 선거운동을 방해를 했단 말이죠. 이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조차도 말이지, 이런 시민단체들, 진보단체라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방해를 한다? 근데 그 방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그걸 보고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경찰이 엄연한 선거 개입이고 선거 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선거 방해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저 단체 아이들을 그대로 방관한다라는 건 야당을 선거운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야당을 탄압하는 거고, 경찰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의원 다음 날인가요? 나경원 동작구죠. 역시 선거운동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진연에서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방해를 했다 이거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은 방관을 하고, 이래서 보수우파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좌파들, 또 그것을 방조하는 경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나경원과 오세훈이 싫어도 문재인보다 싫은가?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오세훈이가 밉고 나경원이가 미워도 문재인보다 낫지 않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을 지금 이번 선거에서 살려주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이 주도하는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압승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밉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문재인보다는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